일본이 F-2 전투기를 대체하고 유게마이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하겠다고 나대고 있는데요. 유게마이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에 네트워크 기술이 있는데 팩스 왕국 일본이 무슨 유겜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F-2의 후속 기종은 일본이 자체 개발하는 정스텔스 전투기로 F-2 전투기가 퇴역하는 2035년에 총 90기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고려 합동 방어 훈련의 소화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F-3 전투기 개발 사업을 미국 기업과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측은 영국 BAE 스템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를 파트너로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개발 비용을 일본이 대는 대신 이번엔 F-2 개발 때처럼 미국 측의 핵심 기술을 뺏기지 않을 심산이라고 합니다. 늘 미국의 보조를 잘 맞춰 미국의 푸들이란 별칭까지 붙었던 일본 정부가 스텔스기 국산화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1980년대 말 미국 부시 행정부대 F-2 개발 사업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만 뺏기고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유게마이대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진의 고령화와 전투기 가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미 공동 개발을 포함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지만 F-2 개발에 관련한 일본 기술자도 고령화돼 전투기 개발 기술 유지와 장내 안전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자민당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독특한 요구 조건과 국내 생산에 대한 고집, 그리고 소규모 생산 운영으로 인해 일본 전투기 F-2는 미국의 F-16보다 4배나 비싼 전투기가 된 전력이 있는데요. F-3 전투기 역시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소재의 항공 전문 분석가인 리처드 아블라피아는 일본이 기술 실증기 ATDX로부터 실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며 F-3 개발에는 적어도 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억 달러는 순수 개발 비용이지 생산 설비 투자비 및 기체 제작 비용은 제외된 것인데요. 결국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최소 400억 달러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KF-21은 개발비만 약 70억 달러가 투입되었는데요. KF-21은 일본의 F-3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개발비에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양산에 들어간 KF-21 전투기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 중 하나는 바로 KF-210이 과연 몇 세대냐는 것입니다. 전투기는 레이더 회피 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OMI대 또는 4세대로 구분되는데 한국 정부나 개발 주체들은 4.5세대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KF-21의 동체 형상은 이미 스텔스기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랩터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요. KF-21의 기체 형상이 전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사기가 반매립식으로 설치되는 게 대표적 사례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측은 KF-21의 블록 1, 블록 2까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최신 기증 레이더 반사 면적 RCS-1MP보다는 더욱 우수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 0.5MF를 갖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인 4M대 전투기 F-15K의 경우 RCS가 10나노페러나 되는데요. 반면 2028년 이후 블록 3부터는 기체 내 무기창 삽입을 통해 미공군의 F-22 0.0001MF, F-35 0.001MF 수준으로 스텔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즉 일본보다 빠르게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기까지 적용이 된다면 KF-21 블록 3은 5.5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는 일본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내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이미 최첨단 항전 장비 AESA 레이더 등의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가 발표한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수 연구 성과에 포함된 차세대 소재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ST는 구종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박사팀이 개발한 T3CN 맥신 MXN이 전자파 흡수 소재를 10대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해 보상했는데요. 이 소재는 실용화될 경우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이 없이 단순히 페인트 칠이나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 물질인데요. 전기가 통하는 금속 티타늄과 탄소 C, 질소 N을 나노미터 NM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μm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핑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 처리를 통해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데다 종이처럼 얇게, 심지어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얇게 가공했습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적중해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지향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필름을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입니다. 즉 맥신, MXN이 전자파 흡수 소재를 KF-21에 적용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전함, 탱크 등 군사 장비에 적용할 경우 스텔스 성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은 물론 차세대 전차 K3나 차세대 구축함 KDDX 등의 스텔스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 개발에 따라 기존 전투 자산들에도 저피탑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MP 전자기 필수 공격에 대응할 고정형 전자파 방어 구조물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연구 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질화갈륨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통해 이를 KF-21의 A4 AESA 레이더 등에 탑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ADD는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높은 효율로 고출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을 보유한 반도체 부품으로 그간 국내 기술력 부재로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각국의 전략 물자로 지정되면서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등 국방 연구개발 R&D에 제한이 많았었는데요. 이 소재는 감시정 활용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럴어저 레이더를 비롯해 단시간 내 고강도 에너지를 발산하는 첨단 무기 체계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질화갈륨을 활용한 무선 부품은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산화를 추진하던 것으로 KF-21 보라매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국내 어저 레이더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DD는 저피탐 전투기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표적 탐지 기술도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의 전투기를 감찰하는 광역 감시 레이더의 기반 기술뿐만 아니라 지능형 레이더 신호자리 기술 및 극초음속, 고기동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미래형 레이더의 기반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저피탐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는 방공망에 노출되지 않아 미세하게 반사되는 전자파 신호에 대한 수신 감도를 최대화하는 등 고도의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ADD는 이를 위해 스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 수능동 위상 배럴을 이용한 고출력, 고감도 하드웨어 기술 수자금속 미세 신호를 잡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DD 관계자는 이번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성능을 개량할 수 있고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면서 미래형 레이더 연구의 자주적 기반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KF-21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머자나 일본은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